자, 다음 일반화의 오류로 넘어갈게요. 정확하지 않은 풀이 방법. 식을 세우지 않고 문제를 푼 경우, 잘못된 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푼 경우, 미지수에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푼 경우, 두 가지 사례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세우지 않고 문제를 푼 경우에요. 예은이와 상민이는 학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인 동쪽으로 향해 가기로 했다. 예은이는 1분에 100m로, 상민이는 1분에 50m로 걸어갈 때 예은이와 상민이가 1km 이상 떨어지는 것은 출발한 지 최소한 몇 분이 지나야 하는지를 구하시오. 미지수 x를 정한 경우 쭉쭉쭉 있죠. 1차 부등식을 세우고 1차 부등식을 풀고요. 문제에 맞게 답을 구한 경우예요. 그쵸? 이건 만점 답안이에요. 예은이와 상민이가 걸은 시간을 x라고 하자. x는 단위의 분. 훈련이 잘 된 친구죠. 실제로 지금 이 만점 답안을 문제를 푼 아이들은요. 각 학교에서 전교 1등이에요. 수학은 당연히 만점. 여태까지. 자, 뭐 이렇게 부등식까지 세우고 문제 잘 풀었어요. 20분이라고 대놨습니다. 이거 가끔씩 20이라고만 적어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20이 뭔지를 처음에 얘는 예은이와 상민이 걸은 시간을 x라고 하자.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x가 시간인지 분인지를 모르니까 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적어놨습니다. 훈련된 아이예요. 학교 선생님의 말을 정말 잘 들은 거죠. 보통 이런 건 학원 선생님이 못 잡아주거든요. 안 봐요 일단. 덜어 봐주는 선생님이 덜어 계십니다. 아무튼 잘했습니다. 감점 답안이에요. 1, 2, 3, 10, 20 해가지고 예은이가 100m 갈 때 상민은 50, 차이는 50 그래서 200에 100, 100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니까 20 정도 가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표를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린 거 보이시죠? 100 찾고 200 찾고 이거 가니까 600 찾고 그 다음에 500 찾고 그 다음에 1000 찾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한 번에 50씩 간다는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10 한 다음에 20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분. 답은 맞았죠? 이 풀이 과정이 맞아요? 이걸로 답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규칙 찾는데 식을 써서 규칙을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비례식을만 접근하는 거예요. 다행히 비례식에 대한 개념은 머릿속에 잘 박혀있죠.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비와 비율.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 혹은 도형 문제에서 상당한 강점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실제로 비와 비율이 약한 친구들이 2학년 2학기 때 심하게 많이 무너져요. 상관관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자, 잘못된 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이 이럴 때 이렇게 구하시오. 비례식을 이용하여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하여 나타난 경우 1에서 구한 식을 여기에 대입한 경우 식의 값을 구한 경우 A를 2, B를 1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구해버린 거예요. 자, 다시 문제 볼게요. A를 2, B를 1이라고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는 5가 맞죠? 뒤에는 1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 찾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에다가 2, B에다가 1을 대입한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등호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요. 자, 잘 푼 풀입니다. 뭐 이 정도는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99 이렇게 쭉 했을 때 이 값을 계산하시오. n이 홀수일 때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의 값이 홀수 또는 짝수임을 판단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n을 3이라고 하면 왜 3이라고 했을까요? 뭔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3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점 맞았어요. 얘는 지금 몇 점짜리였었죠? 7점짜리인데 답 다 맞췄거든요. 2점이라고 쓴 거예요. 문제를 그지같이 풀었죠. n이 홀수일 때 n은 홀수, n 플러스 1은 짝수, n 플러스 2는 홀수. 그래서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의 n승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은 1이고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었죠.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표를 활용한 풀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미지수를 사용하여 식을 세운 후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문제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특수한 값을 대입하지 말고 일반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비례식은 특정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 식이나 두 수 사이에 일정한 비례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이다. 따라서 비례식에 관련된 문자는 특정한 값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자제하자. 문제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특수한 값을 대입하지 말고 일반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같이 읽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누르고 따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수학적 표기 오류, 기호를 잘못 쓰거나 빠뜨린 풀이가 있어요. 괄호가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분 표시, 각 표시, 기호의 합동 오류, 닮음점 맞추지 않은 거.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닮음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옛날에 그렇게 해왔던 게 그냥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 개념은 없었지만 항상 맞춰서 쓰긴 했었습니다. 식 쓸 때. 근데 어느 날 요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감점을 받았다고 나온 거죠. 근데 저희 학원에 수학 선생님들이 이걸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희한하죠. 사실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이게 감점 받아가지고 와서 애가 이야기한 거예요. 학원 선생님한테. 뺄셈 뒤에 음수를 쓸 때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 풀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뭐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12분의 5 플러스 12분의 4 이렇게 쭉 풀었어요. 다 했는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그냥 부딪혀 있죠. 이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표기법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 있을 때는 반드시 괄호를 하고 그 앞에 다른 부처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저건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곱해져 있는 거죠. 네, 뭐 자꾸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분모를 유리화해서 괄호를 생략한 경우 이것도 애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다가 저것만 딱 적어놓고 가죠. 보통의 아이들은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괄호는 지대 이렇게 해놓고 2 플러스 루트 3 쳐놓고 위에도 적어놔요. 그냥 선 이렇게 찌 그어가지고 해놓는 경우들 많죠? 보통 시계에다 대놓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풀이 과정 처음에 서술할 때부터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학적인 기본적인 표현 방법들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서술형 시험 가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풀이 과정이 잘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아까 직각 표시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아이가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언제 다 관리하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얘가 100점 맞아요. 왜? 시험 때 가서 저거 잠깐 얘기해 주잖아요. 막상 그 문제를 풀 때 까먹어요. 뭐 하라 그랬는데 뒤돌아서는 까먹잖아요.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체를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꼼꼼하게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 개 이야기 드리니까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 학기별로 나누면 얼마 안 돼요. 단원마다 한두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접근도 가능합니다. 미지수 어떤 특정 값을 사용할 때 내가 어떤 값을 구할 때는 이 값이 뭔지 이 미지수가 뭔지를 반드시 설명하고 시작한다. 그건 각도, 변, 뭐 확률, 방정식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비례식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규칙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면 사실 식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저는 괄호까지 더 써야 되니까 저거 쓰는 시간만큼은 더 풀이 과정이 길어지겠죠. 근데 저런 시간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풀이 과정 전체에 걸리는 식은 시험 때요. 선분 표시, 각 표시 등 기호의 표기 오류. 얘는 까먹은 거예요. 각 A, B, C, C, D라고 그냥 바로 적어놨어요. 나머지 다 괜찮은데. 그리고 A, B 플러스 B, C는 B, D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빠뜨린 거죠. 얘가 이걸 빠뜨린 이유는 평상시에도 많이 빠뜨렸을 겁니다. 얘가 이번에만 이랬겠어요? 아니요. 얘는 자주 이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이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 책임이에요.
선생님도 이 개념이 없는 거죠. 심지어 90의 각도도 빠져있죠. 도. 그쵸? 닮음점을 맞추지 않는 경우, 뭐 요거는 쉬우니까, 네. BAC가 아니라 BCA. 선분 표시 빠졌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수학 표현을 따르도록 하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때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유리화를 하거나 음수를 곱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도록 하자.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자. 도형의 합동이나 닮음에 관해서 점 맞추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 풀이 과정 코칭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쓰게 하세요. 그냥 다 적게 하세요. 자, 지금 어떤 아이냐면 얘가 풀이 과정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까불까불거리는 글씨도 엉망인 남자아이가 전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풀이 과정 적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답만 덜렁 적어놔요. 이거 다 머릿속에 계산되는데 이거 뭘 적어요? 적을 게 없어요. 적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네가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적어봐. 그 머릿속으로 계산했는데요? 그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을 뭐랑 뭐랑 더하고 뭐랑 뭐랑 뺐는지를 적어봐. 그럼 그거 쓸 거예요. 그럼 그것만 쓸 거예요.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일단 다 적게 하세요. 그럼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뭘 적어도 되는지를 다 적게 만들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적게 합니다. 언제? 지금 풀이 과정을 안 적는 아이에게 풀이 과정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식도 다 쓰게 합니다. 판단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일단 무조건 다 적게 해요. 무조건 다 적게 하면 아이는 이제 많이 써요. 그러면 뭘 써도 되는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생략해도 되는지를 그 다음 단계로 접근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모든 과정을 수학적 표기법에 맞춰서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풀이 과정이 충분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훈련을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했다. 그러면 이제는 필요한 수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쓰는 연습을 시킵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식은 당연히 다 써야지. 필요한 식은 다 써야지. 그러면 얘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 식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뭘 써도 뭘 쓰면 안 되는지. 그 판단이 없는데 걔한테 이거 쓰고 이거 쓰지 말라 그러면 얘는 환장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일단 다 쓰게 합니다. 다 쓰게 해서 얘가 풀이 과정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지도할 거예요. 또는 여기서부터는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긴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적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3줄만 적어도 되는데 5줄, 6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 이제 코칭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지금 쓴 식 중에 가장 생략해도 될 것 같은 거 하나만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아무것도 안 시키고요. 그냥 밑줄만 긋게 합니다. 일단 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장 생략해도 되는 걸 계속 밑줄 그어요. 밑줄만 긋게 시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러면서 요건 빼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겠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 친구는 알아서 식을 적다가 쓰는 풀이 과정을 적는 과정에서 요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생략하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도 계속 밑줄 그으라고 해요. 그러다가 얘가 식이 충분히 다이어트가 됐다 싶으면 이제 아이에게 그런 걸 멈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잘 해봐야 돼. 그리고 얘가 풀이 과정이 또 길다 싶으면 밑줄 그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돼요. 왜? 자꾸 판단에 버릇을 해야 어떤 거는 쓸 필요가 있고 어떤 거는 쓰지 않아도 되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그 생각이 나니까 안 쓸 거예요. 그 식을. 안 써도 되는, 생략해도 되는 식들을 안 쓰기 시작할 겁니다.